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거나 세미나,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찾아보고 나름의 견해를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뭐 어떤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가보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취업에 대한 문들이 아무리 넓어도 본인의 눈앞에 축소할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지원하려는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해온 사람이라 인식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채용 기준에 귀를 기울이자. 스펙보다 직무, 글로벌. 제가 대형 회사들, 우리 대형 회사들을 몇몇 그걸 한번 봤는데 삼성이나 현대, 롯데, 한화 등 스펙보다 직무 준비성이 그걸 본대요. 삼성은 2014년 공채 서류 전형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14년부터. 그래서 SSAT 응시자가 축소되었으며 새로운 전형으로 서류 지원 때 전문성을 쌓기 위해 준비 과정을 성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뽑는 사람을 굉장히 축소했고 그 직무 능력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삼성도 스펙 효율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인재는 직무 전문성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인턴을 많이 뽑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죠. 자, 현대중공업은 배 만드는 회사인데 창조적 실천인을 제안하면서 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인턴 사원 채용, 자사, 연계, 장학생 제도를 통한 인턴 사원 채용 등이 그 사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많이 이제 사실상 하향이 된 회사긴 한데 조선소나 중공업들이 이제 예전에는 한국이 뭐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을 뽑지 않죠. 많이 뽑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해서 현대중공업이 인턴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된 평가 기준은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적응성이다. 이를 위해 긍정, 소통, 협력을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면접 때 인문계 출신은 문제 해결과 전략적 사고를 검증하고 이공계 출신은 전문성과 분석력을 본다고 한다. 그 과마다 다 다른데 이공계열 사람들은 사실상 뭐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적 사고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공계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다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2, 3년 동안 한우물을 파며 준비해온 사람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장사꾼을 뽑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하면 손님의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길까라는 거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많이 팔을까라는 그것은 뭐 약간의 좀 직급이 올라가야 가능한 일이지만 롯데백화점은 현장에서 뛰어들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손님들과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2, 3년 동안 한우물을 파며 준비해온 사람을 더 선호한다. 유통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위에 토익, 그다음에 해외 봉사활동 등 서류상 경험보다는 혼자 외국에 출장 갔을 때 업무를 담당할 만한 외국어 능력 여부를 중심적으로 파악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조금 이제 업무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괜찮을까. 글로벌한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든 해외 일정들이 다 바뀌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정말 아침에 오늘 수능 날짜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되게 춥더라고요. 원래 11월 19일 날이 수능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11월 2일, 11월 3일 날, 12월 3일 날 수능을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어렵고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도 잘 힘내서 시험을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낭여행도 괜찮아요. 배낭여행도 한번 떠나볼 만하고 배낭여행 가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갖는 것은 여행을 좀 더 많이 가보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여행을 더 가보고 싶고 가서 한번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CJ는 지금 인턴의 7, 80%를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인턴을 뽑아놓고서 그냥 나머지 20%는 잘라내지만 인턴 경험을 지켜보면 스펙보다 지원자의 가능성 역량을 평가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죠.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겪어봤잖아요. 인턴 동안.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인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 본인이 거기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돈을 번다고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어떤 자금 능력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꼼꼼히 본다. CJ는 하나그룹은 10년 정도 인적성 검사를 아예 폐지를 했어요. 대신 면접에 가중치를 두고 계열사의 채용관을 확대했고 그러다 보니 실무진 중심으로 직무 준비에 철저한 사람을 뽑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다 우리가 앞에서 준비한 것처럼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직무 준비를 잘한 사람을 대기업들은 선호하고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주요 대기업의 채용 트렌드는 8대 스펙을 바탕으로 한 직무 준비성과 글로벌 역량이다. 눈여겨볼 것은 획일화된 채용 기준은 사라지고 각자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 파악할 줄 알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뽑히는 자수 이력서 작성법.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해요. 채용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나뉜다. 서류 전형. 이거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서류 전형 과정에서 입사 지원서를 내는데 제출한 서류 각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다. 이력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고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적은 객관적 사실을 대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작성하는 스토리예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나를 왜 채용하는지, 나를 왜 채용하면 회사가 좋은지, 내가 왜 이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입사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돼.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아이가 뭐를 하고자 이 회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막연한 이런 게 되니까 자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서류 전형 과정에서 면접관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평균 2분 4초라고. 한 사람 보는데 2분 4초. 무지하게 빠르죠. 빠른데 팩트만 보는 거예요. 이분들도 뭐 하루 이틀 했겠어요. 그 면접 보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입사 서류가 그들의 이목을 끌고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략을 짜고 공략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2분 4초, 2분 정도 보는데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막 많은 자질구레한 것보다 팩트만 정확하게 써도 그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면접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면접관을 뽑는 사람들 설문조사한 결과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이력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양식을 무시하고 의무 양식으로 제출한 이력서. 그러니까 양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딱 한눈에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력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력서에.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성의 없는 이력서. 저도 이력서를 받아보지만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서 이 성의 없는 이력서는 저희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누구나 스펙이 중요하다. 누구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펙이 없는 스토리는 소설이고 스토리 없는 스펙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스펙이 없는 스토리는 소설이에요. 스펙이 없으면 소설이잖아요. 그냥 자기 쓰는 추상적인 거고 스토리 없는 스펙은 이야기가 없어 스펙은 그냥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아 얘가 그렇네 그 정도인 거죠. 그거에 따른 분명한 것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스펙과 스토리를 이 둘을 진심으로 담아 버무리는 것이 바로 서류 전형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서전이 아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마지막 수업하고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를 그 자기소개 이력서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한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좀 잘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자들도 기업의 요구에 발맞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써도 휴지통에 직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소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서전을 써왔기 때문이죠. 간단하면서도 팩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자서전과 180도가 달라요.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어필하는 거니까. 자서전은 자기 입장에서 자신을 회고하는 글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미화될 수밖에 없고 온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뽑히는 자기소개 공통점은 면접관 이 사람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수습을 한번 데리고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명을 뽑는다면 아마 한 30명 정도를 추스려서 한번 그 인턴을 겪게 되죠. 그 중에서 10명을 추스려서 뽑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턴 과정이나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서류 전형에 통과하려면 면접관의 입장을 고려해 그들의 구미에 맞게 입사 의지와 직무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 중심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쓰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어떤 직관적이고 팩트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무슨 소설 쓰듯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회사에서 뽑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지원자들이 질문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제대로 자기소개를 쓰려면 마치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몇 줄 긋고 직역, 의격 따지는 것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 동료는 물론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경쟁사 대비 차별점 그리고 지원하는 직군에 맞는 영향을 높이라고 입사 후 현실성 있는 표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미래 없는 자기소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에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스펙의 폐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과연 그런 생각에 동의할까? 아니에요. 면접장에서는 스펙도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 주목을 받죠. 스펙 없는 스토리는 소설일 뿐이에요. 스펙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구성해 내가 뽑힐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